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던 다음해인 1946년 음력으로 5월 29일에 오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5살 되던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의 난침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학창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방을 얻어 내가 직접 밥을 해먹는 자취생활을 시작하여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취생활을 하였다. 자취생활을 하면서 밥을 해서 반찬으로는 된장, 고추장, 간장만 먹었다. 한창 자랄 나이에 영양 부족으로 내 키가 자라지 못한 것 같다. 안동교육대학을 다닐 때는 방을 얻어 자취하면서 돈이 없어 연탄을 사지 못하여 등산용 바나나로 밥을 해 먹었다. 한겨울에도 방에 불을 피우지 못하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도 더운 여름에도 찬방에서 자고 나서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다. 지금도 풀을 빳빳하게 먹인 하얀 이불을 보면 온몸이 찌릿찌릿해 온다. 교육대학 졸업한 봄에 아버지로부터 학교로 다음 주 토요일 집에 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전화가 귀하여 전보를 보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고향집에 아버지가 갔다. 아버지가 내일 일요일 예천읍 식당에서 선을 보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일요일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뒤를 따라 약속된 예천읍 식당에 갔다. 처녀집 아버지와 형제들이 미리 나와 있었다. 인사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처녀집 어르신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점심이 끝날 때까지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처녀를 보지 못하고 나만 처녀집에 선을 보였다. 그 다음부터 토요일에 고향집에 가면 형수님들이 나보고 원숭이 모양으로 놀림만 당하였다고 놀렸다. 그러면서 사촌 형수님들이 이왕 당한 것 처녀집에 쳐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사촌 형수님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놀림을 당하고 나니 슬며시 약이 올랐다. 그래서 처녀집에 한번 쳐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고향집에 돌아오니 사촌 큰 형수님이 처녀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촌 형수님의 뒤를 따라 12km나 되는 처녀집을 걸어서 갔다. 처녀집 마을 입구에 들어가니 논물을 보러 나온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에게 처녀집을 물으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아저씨의 뒤를 따라가니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 중에 아저씨가 나보고 안행이 몇 분이신고 하고 물었다. 안행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아저씨가 처녀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처녀집에 도착하여 사촌 형수님이 선을 보러 왔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처녀 어머니가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어서 이때까지 처녀들을 결혼시켜도 선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던 것 같다. 사촌 형수님이 먼 곳에서 왔으니 처녀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던 것 같다. 형수님의 사정하는 말에 처녀 어머니가 처녀를 위체 마루에 앉혀 놓을 테니 아르체 방에서 보고 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체에서 30km 떨어진 아르체 방에서 위체 마루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았다. 처녀가 얼굴을 옆으로 돌려 숙이고 있어 처녀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아르체에서 위체 마루로 올라갔다. 처녀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안방에서도 처녀가 얼굴을 옆으로 돌려 숙이고 있어 처녀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처녀에게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처녀가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나갔다. 처녀가 물을 떠오면 얼굴을 자세히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처녀가 뒤쪽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와 얼굴을 돌려 물을 나에게 주어 처녀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 아버지에게 안행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다.
안행은 기러기 안자 갈행자로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안행이라고 하면서 기러기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날아가기 때문에 형제를 뜻한다고 하였다. 그해 가을에 우리를 중신하는 같은 마을에 사시는 우리 고모부와 처녀 고모부가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 아버지에게 처녀 집에서 허사편지, 허락하는 편지를 써오라고 했다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허사편지를 받아 처녀 집에 갔다고 하였다. 처녀 집에는 갑자기 허사편지가 오니 당황하였단다.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이 모여 회의하였단다. 그 중에서 나를 처녀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처녀 작은아버지가 총각이 대학생이면서도 안행이 몇 번인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진실난 사람 같다면서 우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우리의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집사람을 통하여 들었다.